한식급식 시범 행사가 오늘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시행됐습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뉴욕시 감사원장 자리에 도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인 세탁업주가 편중된 단속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버큰역 열차 탈선 사고 피해자들의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모두 한 달 진전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식급식 시범 행사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급식업체는 한식 메뉴 도입이 곧 현실화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연말까지 계속되는 한식 행사는 앞으로 5회 더 이어지고 내년엔 뉴욕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이보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타운 팰리세이드 파크 린드버그 초등학교.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카페테리아로 몰려듭니다. 오늘은 미 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한식 급식 시범 행사가 열리는 날. 지난달 올드 태판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벌써 3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순두부, 유산균 김치, 불고기, 잡채, 그리고 오늘 최고 인기 메뉴인 불고기 소스 치킨까지 모두 5가지 메뉴가 제공됐습니다. 만난 음식에 집어드는 학생들의 손도 분주해집니다. 학생들이 지금 여기 팔팍 랜드버그 초등학교인데 학생들이 한 80%가 즐기고 있고요. 계속 이어서 올해는 연말까지 앞으로 사회를 갈 것입니다. 시범 행사를 찾은 이종철 펠팍 부시장은 우여곡절 끝에 한식 급식이 성사 직전 단계에 온 것에 대해 소회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뉴저지 버겐 카운티만큼은 앞으로 한식이 곳곳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기쁘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급식 담당 업체 폼토니안 바바라 매니저는 한식 급식에 대한 좋은 반응을 전하며 한식의 정식 메뉴 채택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I think it's very good. I'm enjoying it myself. So, and I think the students are enjoying it as well. I think my company is trying to introduce different cuisine to our menu. 한식 급식 관련 행사는 올해 말까지 5차례 더 이어질 예정이며 내년엔 뉴욕 일원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뉴욕시 감사원장 자리에 도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익5호관 도전도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일단은 후원금 모금에 집중하고 내년 5월까지는 출마 직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11일 퀸즈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원래회에서 내년 치러지는 뉴욕시 선거에서 더 큰 캠페인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면서 뉴욕시 감사원장 자리이든 공익5호관 자리이든 출마 기회가 올 경우를 대비해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감사원장 출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지금부터 지지자의 목소리를 잘 섭렵해 최선의 선택을 내릴 계획을 전했습니다. 실제 내년 뉴욕시장 선거에 스캇 스트링거 감사원장의 출마가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를 예비한 것입니다. 또 지난 9일 케네스 톰슨 브루클린 검사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레티샤 제임스 공익5호관은 이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익5호관 자리 역시 공석이 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의원은 최근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의 감사원장 도전이 성사될 경우 아시안으로는 중국계인 존 리오 전 감사원장에 이어 두 번째가 되며 공익5호관 출마는 한인은 물론 아시안 최초가 됩니다. 한편 김 의원은 뉴욕시 선거에 도전하게 되더라도 주 하원 의원 자리는 사퇴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인 세탁업주가 편중된 단속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소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법 방해 중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맨해튼 이누드에서 런드로맷을 운영하고 있는 54세 한인 조모 씨는 지난 11일 브롱스 거주 타인정 2명과 함께 뉴욕시경을 상대로 부당한 단속이나 처벌이 소상인들에게만 편중되고 있다며 맨해튼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뉴욕시경이 불법방해 중지법을 적용해 자신의 런드로맷 영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NYPD는 지난 2013년 5월 조 씨가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아이패드와 아이폰 등을 작물인 것처럼 위장해 가게 내 손님에게 $200에 판매한 뒤 그 손님을 작물 구입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7개월 후 다시 가게로 찾은 경찰은 조 씨의 가게가 작물 거래 장소로 사용됐으며 조 씨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며 1년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경찰이 적용한 법은 불법방해 중지법 위반입니다. 이번 소송은 버지니아에 있는 정의연구소가 조 씨와 타인종 2명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사업체가 매춘이나 성범죄, 마약 및 작물 거래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경우 불법방해 중지법을 적용해 최고 1년까지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버큰역 열차 탈선 사고로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손가락까지 절단해야 했던 한 남성이 뉴저지 트랜짓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유를 알아야겠다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피해자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테너플라이 거주 66세 쉘던 캐스트는 11일 열차 사고로 인해 오른손 중지가 절단됐다며 뉴저지 트랜짓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열차가 역을 들이받을 당시 운행 속도가 무척 빨랐다며 열차 운행을 담당하는 뉴저지 트랜짓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열차에 타고 있던 캐스트는 사고로 인해 머리 쪽에 심한 부상을 당한 것은 물론 오른손 중지 일부분을 잃었습니다. 캐스트는 이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소송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캐스트 소송을 시작으로 호버큰역 사고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피해자들의 승소 확률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교통안전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노후시설 등에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뉴저지 트랜짓 측은 막대한 피해 보상금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모두 한 달 진전했습니다. 하지만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제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새 회계년도 들어서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1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 2009년 9월 22일에서 2009년 10월 22일로 진전했습니다. 또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의미하는 가족이민 2A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도 2014년 12월 22일에서 2015년 1월 22일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인 2B순위는 2010년 4월 15일로 지난달 2010년 3월 15일보다 4주가 빨라졌습니다. 이외 3순위와 4순위도 각각 4주가 진전했습니다. 반면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가족이민 순위 모든 분야에서 이번 달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3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7월 1일로 지난달보다 한 달 더 진전됐고 취업이민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은 새 회계년도 들어 2달 연속 한 달씩 앞으로 나갔습니다. 또 취업이민에서는 3순위를 제외한 다른 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됐습니다. 사회적 불균형은 음식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한쪽은 없어서 못 먹고 한쪽은 너무 많아서 탈인데요. 전 세계 비만 인구는 6억 명, 8명 중 1명꼴로 비만이라고 합니다. 보건기구가 비만 문제와 관련해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1일 음식 섭취와 비전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세제정책 보고서에서 비만 문제와 관련해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 등 당류가 포함된 음료에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소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더글라스 베처 보건기구 비전염성 질병국장은 단 음료와 무가당 식품의 섭취는 전 세계적으로 비만과 당뇨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며 설탕세가 도입되면 질병 발생
학생과 건강 관리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는 당류 음료의 소비 감소는 무가당으로 표시된 음식과 전반적인 열량 섭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며 과체중, 비만, 당뇨, 충치 등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기준 전 세계 18세 이상 성인의 3분의 1은 과체중 상태입니다. 비만 유발률은 남성 11%, 여성 15%로 1980년에 배가 됐습니다. 5세 이하 어린이 중에도 4,200만 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으며 비만이 직접 원인이 돼 숨진 사람은 2012년 150만 명이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10에서 30% 낮추고 무가당 식품,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등이 든 식품에는 과세하는 방식으로 식품 소비의 변화를 유도해 비만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싸움을 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쿨하게 보일 수 있다는 학생들의 생각이 충격인데요. 최근 브롱스 과학고 남학생들 사이에서 싸움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12일 최근 브롱스 과학고 남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이트 클럽 형태의 맞짱 대결을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학생들이 학교 인근 공터에서 1대1로 싸움을 벌여 승자를 가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여러 개 입수했는데 세비지 시즌이란 이름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된 한 동영상은 남학생 2명이 맨손이나 복싱 글러브를 끼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 주위로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시안으로 보이는 학생들도 등장합니다. 2015년 당시 11학년 아들을 두고 있던 한 부모는 아들로부터 싸움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음 학년도에 아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며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이 모여 있다고 알려진 브롱스 과학고 속 실제 모습을 보고 믿을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에 참가했던 한 학생은 친구들은 이 싸움을 장난 정도로 생각하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싸움을 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쿨하게 보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교육국은 이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종차별적 관행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최근 불신 검문이 줄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불신 검문이 줄자 강력범죄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인권자유연합에 따르면 경찰의 불신 검문 횟수가 올 들어 2004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지만 뉴욕시 강력범죄율은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3%가 줄었습니다. 실제 작년 상반기 11,465건이었던 불신 검문은 올해 같은 기간 33% 감소한 7,636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강력범죄율은 지난해 1월에서 10월과 비교하면 살인은 2.6%, 총격사고는 10.6%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3%가 감소한 것입니다. 인권자유연합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의 불신 검문이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최소한의 불신 검문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올 들어 뉴욕시 범죄율은 감소했으나 경찰을 상대로 공격하는 사건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경찰의 총기를 사용한 체포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국제공항의 수화물 검색이 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공항 당국은 이번 주말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착륙하는 7번 터미널에 새로운 수화물 검색대인 이노베이션 레인 2대가 추가로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노베이션 레인은 델타 항공이 지난 여름 애틀란타 하츠필드 국제공항에 처음 선보였던 시스템으로 최대 5명의 승객에 대한 수화물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공항 승객의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을 최대 30%까지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LAX는 내년까지 모두 9개의 이노베이션 레인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에 이어 패서디나시도 내년부터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패서디나시 당국은 메트로와 함께 약 $85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여름까지 34개의 스테이션에 400대 이상의 대여용 자전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을 2년 동안 시범 운영한 뒤 확장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전거 대여 비용은 일반 패스의 경우 30분당 $3 50센트가 부과되고 $20의 월간 패스를 구입하는 경우 30분이 무료로 제공된 후 매 30분마다 $1 75센트의 요금이 부과되며 $40의 연간 이용권, 플렉스 패스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30분당 $1 75센트의 할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기내 난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만큼 너나 나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가 봅니다. 술 취한 승객이 조종석으로 침입을 시도합니다. Take a seat. I said take a seat, sir. I don't want to take I a don't seat. care what. 결국 막무가내인 승객을 조종사가 제압합니다. Sit down. Sit down. No, you don't put your hands on my flight attendant. 얼마 전 미국 샬럿 공항에서 출발한 여객기에서 일어난 소동이었습니다. LA 공항에서 출발한 여객기 내 5명의 여성이 집단으로 주먹 다툼을 벌입니다. 한 여성 승객이 휴대용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어 시비가 붙은 겁니다. Swinging on each other, punching each other. The stewardess even got punched, and me and my friend Jazz, we stepped in and broke the fight. 캐나다에서는 난동을 피우는 승객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 특공대가 기내로 진입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기내 난동이 1,500건이나 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800여 건이 발생했는데 항공기 1,200대마다 한 대씩 기내 난동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Craft are fuller than ever. The conditions that lead to an air rage incident are higher than ever, and there's fewer of us to be able to de-escalate the situation. 욕설, 소리 지르기 등이 대부분이지만 작년에는 10건 중 1건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난동의 4분의 1은 약물이나 술이 원인이었습니다. So I don't think people are really aware of that one drink is going to clobber them twice as bad. 늘어나는 기내 난동은 열악한 기내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코노미석의 좌석 간 거리는 그동안 86cm에서 76cm로 줄었고 저가 항공은 71cm까지 줄었습니다. We are all under tremendous economic stress these days. Planes are now more loaded with people at closer quarters than ever. You can get a little bit of even brain swelling at very high altitudes, and that can contribute to irritability. 길어진 수속 시간과 보안 검색도 기내 난동이 늘어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Baggage fees or because of security procedures or all that. And so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just looking for a fight when they get on an airplane. 미국에서는 기내 난동을 부리면 최대 2,800만 원의 벌금에 최고 20년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급증하는 기내 난동으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선 국제적으로 통일된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동통신사 스프린트가 저소득층 고등학생 100만 명에게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스프린트는 이들 고등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노트북이나 태블릿, 스마트폰 같은 기기와 매월 3GB의 고속 데이터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스프린트 최고 경영자는 500만 가구의 아이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인 의사 로버트 노 씨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에서 리버티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52세 로버트 노 씨는 낙태 시술 도중 과다 출혈로 환자가 숨지면서 퀸즈 검찰은 11일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노 씨의 변호를 맡은 제프리 리치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비극이지 범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씨는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2일 오전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 소재 세인트 피터스 대학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잉그루드 시장은 기기실 압축기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건물이 모두 전소됐고 기숙사에 있던 27명의 수녀와 2명의 사제가 긴급 대피했으며 이 지역 일대 도로가 통제돼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 등 관계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올겨울 뉴저지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에너지정보국에 따르면 올해 뉴저지 난방료 평균 가격은 갤런당 $2 35센트 정도로 지난해보다 15센트 정도 인하됐습니다. 2년 전에 비해서는 $1 29센트가 줄었습니다.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0.2%의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한 달 평균 사용료를 $2 11센트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전날과 비슷한 날씨로 대체로 맑겠으며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지역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